안녕하세요. 우드인사이더의 김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번에 이제 타나목 가공에 대한 심화편 영상을 찍었었는데요. 오늘은 그 두 번째 영상이 되겠습니다. 시공 사례들을 보면서 한번 설명해 봐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 이제 시공 사례 같은 경우는 명품 매장의 진열대와 이제 쇼케이스처럼 사용되는 진열대인데, 애쉬 타나 판재 베이스에 이 버닝 가공이라는 것을 해서 숯덩이와 같은 느낌을 좀 준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버닝 가공을 하게 되면은 숯덩이 같은 느낌의 아주 굉장히 유니크하고 그러면서도 아주 고급스러운 연출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제품이나 물건에 대해서 아주 고급스럽고 확실하게 눈에 띄고 싶다라고 이제 생각이 든다면 이런 버닝 가공을 사용해서 디자인에 활용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많은 부분을 좀 사용하는 것보다는 이제 지금 이 보시는 이 시공 사례와 같이 특정 부분의 포인트를 강하게 주고 싶을 때 활용을 하시면 더욱더 그 가치가 올라 보일 수 있겠죠. 두 번째 시공 사례는 이게 이제 어느 학교의 외벽에 시공된 사례인데요. 파티션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겠죠. 기존에 있는 그 조적과 같은 형태의 덧방을 씌워서 좀 더 내추럴하고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가져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이제 낙엽성 이제 각재를 탄화해서 이제 단척으로 좀 자른 다음에 이제 블럭처럼 만들어서 쌓은 사례가 되겠죠. 이렇게 그 각재를 블럭처럼 쌓는 형태는 되게 미적으로도 보기 좋을 뿐더러 탄화를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일반 탄화되지 않은 낙엽성 각재를 쓰는 것보다 내구성도 좋고 좀 더 안정성 있게 사용할 수 있다. 그래서 실내뿐만 아니라 실외 포인트로 벽체로 활용하기도 굉장히 좋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물론 이렇게 외부에 사용될 경우에는 아무리 이제 탄화를 하든 뭐 방부가 됐든 어떤 목재를 사용하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주기적인 관리는 좀 필요하다. 대표적인 게 뭐 유성이나 수성 스테인으로 이제 도포를 해서 관리하는 방식이겠죠. 세 번째 시공 사례는 수묵화 느낌의 이제 특수 도장을 한 애쉬 타나인데요. 이제 수직 사이딩 형태로 만들어서 주택 외벽에 이제 사용한 시공 사례가 됩니다. 이게 이제 아무리 타나목이라고 해도 이제 4% 정도대의 함수량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완벽하게 변형이 없다라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가장 안정적인 형태인 수직 사이딩 형태를 사용하게 되면은 약간의 변화가 오더라도, 치수 변형이 오더라도 조금 더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특수 도장이 이제 어떤 수묵화의 어떤 느낌을 내기 위한 도장인데, 아주 좀 매트하고 한국적인 느낌이 아주 강한 블랙톤의 외벽체 시공 사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특수 도장 이후에 외부용으로 사용될 경우에는 이제 스테인 도장을 또 마감을 해서 나가기 때문에 내구성을 아주 극대화한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오리엔탈 블랙 제품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판재 형태, 그리고 지금 보시는 이런 수직 사이딩 형태, 그리고 또 데크 형태, 그러니까 일반적인 두께가 좀 있는 데크 형태, 그리고 이제 블럭 사이딩 형태 등 이제 뭐 다양한 형태로 변형이 가능하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그래서 아주 고급스러운 블랙톤의 내구성도 뛰어난 외장용 벽체를 원하신다면은 이런 수직 사이딩 형태를 통해서 추천드릴 수 있는 제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 시공 사례는 방금 말씀드린 그 애쉬 타나 오리엔탈 블랙 제품이죠. 여기에 이제 쇼잉 브러싱, 그러니까 아주 톱으로 아주 러프하게 긁어 놓은 듯한 제품이죠. 그래서 목재를 아주 긁어 놓은 듯한 형태를 갖춘 이제 얇은 판재를 이용해서 가구를 제작한 이제 사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어떤 형태의 틀을 만들고 덧방을 씌우는 현장에서 만드는 제작하는 가구 같은 경우는 이제 두꺼운 판재를 이용할 경우에는 일단
가성비가 많이 떨어지죠. 그래서 최대한 얇은 판재를 이용해서 사용을 했을 때 역시 장점은 아주 가성비가 그래도 좋다는 점이고, 그리고 또 이 쇼잉 브러싱의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적으로 아주 러프함과 또 세련됨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다는 아주 큰 장점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처럼 이제 현장에서 쇼케이스나 뭐 가구 혹은 뭐 카운터 같은 것들을 제작할 때 마감재로서 아주 훌륭한 미적 감각을 보여줄 수 있다. 그리고 이제 벽체로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다른 대체품의 어떤 믹스를 통해서도 디자인적으로 충분히 그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점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이 특수도장이 아닌 일반 애쉬탄압 판재, 얇은 판재에도 쇼잉 브러싱만 해서도 출고도 당연히 가능하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 5번째 시공 사례는 이 볼록 거울형 책장이에요. 사실 이 디자인은 이제 제가 좀 고안을 한 건데요. 볼록 거울형 책장이 좀 사이즈가 크거든요. 1800에 1800 사이즈, 아주 대형 사이즈이기 때문에 이 중간에 들어가는 바가 사실 400폭이 넘어가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애쉬탄화를 먼저 솔리드 집성한 이후에, 그리고 NC 작업을 통해서 오려내고, 그리고 이제 열십자로 만나는 부분을 이제 마창홀을 수작업을 해서 이제 정밀하게 만들어진 디자인 책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 이 책장을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벽체에 고정하는 기술도 되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 이 책장 같은 경우는 그 무지주를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판재를 좀 얇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판재 두께가 두꺼워질수록 아주 둔탁하고 디자인적으로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굉장히 좋지 않아서 이제 15T의 얇은 판재를 이용해서 만들다 보니까 이제 뒷벽에 고정하는 방식이 아주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뒷벽에 고정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차후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은 시공된 영상을 좀 보면서 한번 좀 설명을 또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도식화된 제품이니까 판매가 바로 가능한 제품이고, 그리고 이 제품을 보여드린 시공 사례로 보여드린 이유는 이제 이 외에도 어떤 원하시는 도면이 AI 파일이나 CAD 파일로 도면이 있다면은 이제 제작이 가능하다는 것이 이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인테리어를 할 때 인테리어 이런 식의 책장 원목으로 디자인화된 책장 하나만으로도 이제 우리가 진짜 우드 인테리어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무리를 좀 하자면 어떤 선택과 집중을 좀 통해서 아주 기성화된 탄화목이나 특수목이 아닌 이제 형태의 가공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포트폴리오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 이제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고 만약에 원하시는 형태의 가공을 활용하실 만한 분이 계시다면 얼마든지 상담도 한번 해보시고, 이제 기성화된 제품에서 더 이상 디자이너 분들이나 인테리어 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어떤 아이디어에 대한 제약을 좀 두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이제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여기까지 해서 이제 탄화목에 대한 심화편의 영상이 마지막 영상이었고요. 이 영상을 좀 보시고 본인이 생각하는 디자인에 좀 더 위의 것들을 활용해서 디자인에 대한 좀 폭을 넓히신다면 이제 특수목이나 탄화목에 대한 좀 전문가가 되실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전 영상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이제 탄소 중립이나 저탄소 정책에서는 이제 목재가 아주 훌륭한 소재 중에 하나이거든요. 무조건적인 가격에 대한 부담을 가지기보다는 어떻게 하면은 좀 더 가성비 있게 좀 디자인에 활용을 좀 해볼 수 있을까 고민도 좀 해보시는 것이 미래 인테리어나 디자인업을 하시는 종사자분들께 좀 더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이제 믿으면서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